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기업에서 고객 서비스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비스의 특성에는 무형성, 비분리성, 소멸성 등이 있지만 서비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이질성입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면서 서비스의 품질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품의 품질 표준화와 같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 매뉴얼 작업으로 서비스의 지식화를 할 수 있습니다. CS 마케팅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장정빈 저자는 히든 서비스, 우리가 몰랐던 서비스의 디테일에서 앞에 보이는 서비스만으로는 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는 곳의 힘, 히든 서비스를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매뉴얼 작성을 들며 한 호텔의 매뉴얼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호텔의 CEO가 룸메이드 직원들에게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직원들이 호텔의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요령껏 일하라고 하였고, 이에 호기심을 느낀 직원들은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베개를 전처럼 정성껏 부풀리지도 않고 건성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욕조도 전과 달리 광이 날 정도로 닦지 않았고 수건도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요령껏 일했습니다. 영향은 즉각 나타났죠. 고객들의 감사 표현이 줄어들고 안내데스크 직원들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팁도 조금만 남겼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질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고객들은 작은 부분들이 아쉬웠다 답했습니다. 매뉴얼에 나오는 세부 사항들이 훌륭한 호텔을 만드는 핵심 요소였던 것이지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호텔 그룹 주아드 비브르의 창업자 칩 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서비스는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표준화는 직원들 개개인의 특성을 인한 오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매뉴얼 작업은 서비스 기업에게 서비스 표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직원들에게 단지 좋은 서비스를 하라는 말을 되풀이해서는 곤란하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 서비스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서비스 표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고객이 접근하면 3초 이내에 시선을 마주하고 미소를 지어라.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로 30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라. 대화 중에는 적어도 한 번 이상 고객의 이름을 불러라. 고객에게 항상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어라. 표준화는 결국 직원들 개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같은 맛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표준화 덕택입니다. 잘 알려진 맥도날드의 성공 신화도 메뉴를 단순화하고 모든 공정을 표준화하고 화장실 운영 규칙 등 5만 가지가 넘는 매뉴얼을 통해 어디서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햄버거 맛을 낼 수 있게 한 데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화에도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경영학자인 칼 알브레이트는 수많은 고객의 불만들을 분석하여 공통 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무관심, 무시, 냉담, 어린애 취급, 로봇화, 규정 제일, 발뺌으로 이를 고객 서비스의 7대 죄악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로봇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등 직원이 기계적으로 어느 손님에게나 똑같은 말과 동작으로 대하는 걸 말하죠. 표준화가 중요하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인간미와 유연성을 느낄 수 없는 자동 판매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로봇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의 응대 매뉴얼과 스크립트에 의존한 무미건조한 대화에 고객들이 깊이감을 나타내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까지 모두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표준화가 획일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인 응대를 좋아할 고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크립트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안은 스크립트가 무조건 따라 읽는 대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산 콜센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120 다산 콜센터 상담원들은 아주 엉뚱한 질문에도 재치를 발휘해 고객을 만족시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고객이 전화해서 코뿔소랑 코끼리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물었을 때 상담원은 재치를 발휘해 고객님, 아마 힘센 놈이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뉴얼을 뛰어넘는 유연한 서비스죠. 서비스의 대명사인 디즈니랜드에서는 서비스라는 말 대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친절, 호스피탈리티라는 단어를 예의, 컬티시로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예의 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 사항을 정해두고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우 상세한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가 규정 아닌 규정입니다. 여기서 상세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나은가, 직원이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나은가 라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술적 프로세스냐 대량 프로세스냐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서비스의 프로세스가 예술적 성격이 강한지 과학적 성격이 강한지 판별하여 표준화의 적절성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제공될 품질이 동일해야 할 경우 레스토랑이나 금융 등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술적 성격이 강한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는 시스템 하나 표준화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에르메스 핸드백을 만드는 장인은 장인학교 3년을 수료하고도 2년간 수련 과정을 마쳐야 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에르메스 캘리백은 장인 한 명이 평균 18시간 이상을 작업해야 완성됩니다. 이런 예술적 프로세스는 매뉴얼보다 담당자의 경험과 판단이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명품 생산이나 항공사 기내 서비스, 성령역가 등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현장에서 예술적 프로세스와 과학적 프로세스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결국 품격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매뉴얼과 융통성을 얼마나 조화롭게 만들지에 관한 것을 CEO와 서비스 직원들 간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